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에서는 저희가 보고 있는 실제적 변형들과 저희가 생각하는 향후 과제들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실제적 변화의 첫 번째 사례입니다. 송나라는 형제인데요. 지금은 저희 햇세대에서 퇴직한 직원인데 바로 사진 속에서 노란색 표시 안에 있는 형제입니다. 처음 햇세대에 입사했고 그리고 월요일에 있는 사내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궁금증이 계속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근무 시간 중에도 이제 저희 팜슈가 포장을 계속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교회 다니는 직원들한테 복음에 대한 질문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지역 교회를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팜슈가 사업 부문이 깡통숲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했는데 이제 송나 직원은 프놈펜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서 햇세드를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건축회사 작업장에서 관리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가 보기에는 안 좋고 힘들 것 같아서 저희 담당 이사가 연락해서 햇세드로 재입사할 것을 이렇게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형제의 대답이 이랬답니다. 지금 이곳으로 올 때 기도를 하고 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왔습니다. 감사하지만 여전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직장에서 복음을 처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 이직한 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자로 성장한 사례로 앞으로 저희 직원 모두가 송나와 같이 저희 회사에서 나가 다른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두 번째 사례인 깡뽕치남 뚜러빼양 부은 마을입니다. 저희 첫 사업지이고요. 2016년부터 관계해오는 곳입니다. 지금은 마을에 농민조합이 만들어졌고 또 현대식 팜슈가 공장이 운영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더 많은 관계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얼마 전에 조합 교육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왔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소속된 깜뽕치남 주정부에서 나와서 농민조합 교육을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주정부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 중앙정부인 농림부의 공무원들이 마을과 조합을 방문했고 교육을 하고 갔는데 이제 뒤늦게 듣기로 그분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 회사 생산시설도 너무 깨끗하고 훌륭한데 무엇보다 다른 조합들과는 다르다는 거였습니다. 보통 다른 조합 교육을 강의를 가면은 농민들이 불평불만이 많다고 해요. 근데 저희 마을 농부들은 모두가 다 같이 회사가 약속을 잘 지키고 또 어려운 코로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약속한 물량을 약속한 단가에 모두 다 수매준다. 또 회사가 마을을 이렇게 많이 도와준다. 라고 하면서 칭찬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코로나 때 공장 안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구제사역을 몇 개월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가정씩 마을 이장님과 함께 상의해서 선정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달 전에 이제 태풍이 있어서 한 12채 정도 이제 판잣집의 지붕들이 날아가고 했을 때 이장님이 연락이 오셨고요. 또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에 교회와 그리고 회사가 같이 도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성김들이 아마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위의 사진은 농민조합 설립, 조합 교육, 그리고 다른 우수한 농민조합들을 방문 견학하는 사진들입니다. 네, 이 사진들은 마을에 나가서 아웃리치 했던 사진이고 또 명절 때 같이 행사한 사진들입니다. 네, 현대식 공장이 지어지기 전에 공동 작업장 사진이고 함께 일하는 팜슈가 생산자들 사진입니다. 네, 생산 시즌이 끝나고 이제 4시간 거리에 있는 바닷가로 함께 여행 간 사진인데 바다를 평생 처음 가보신 분도 계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농부들에게 이제 시상을 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생산한 분께도 선물을 드리고 또 가장 생산을 적게 하신 분한테도 가장 좋은 선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바닷가에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나누고 또 돌아오는 길에는 프놈펜에 있는 저희 매장도 들리셔서 견학을 하셨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수출하는 팜슈가 제품을 농민분들께 선물로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한 농민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본인이 만든 팜슈가가 이렇게 잘 포장되어서 팔릴 수 있게 될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고맙다는 말을 연신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일자리가 없는 농촌 지역이지만 다행히 저희 공장에서 청년들을 고용하고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마을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번 발표를 계기로 처음으로 도식화해봤습니다. 헤세드가 공장 내 위치한 교회와 함께 농민조합과 일을 하고 또 마을의 이장님과도 함께 관계를 맺어서 일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조합 교육기관에서도 조합과의 일들을 돕고 함께합니다. 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가장 큰 소득은 마을의 여러 사회적 문제들이 개선되는 것과 또 조합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립심과 협동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많아지고 또 여러 제안들을 함께 합니다. 팜슈가 수매 가격 협상을 논의할 때도 함께 모여서 의견을 제시하고요. 또 농민들의 협상 능력이 제고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조합의 협상력이 높아지는 것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스스로 이제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서 아주 반갑습니다. 네,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회사는 마을과 농민조합으로부터 신뢰와 칭찬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선교적으로는 이제 복음 전도를 위한 경계와 불신의 걸림돌이 제거되고 공장 내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관계성을 바탕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토대가 놓인 것 같아서 이제 감사합니다. 네, 이러한 일들이 깜뽕치남 뜨럽배암 부흥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을 공동체의 사례로 깜뽕스프에서 협력하는 세 개의 마을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9년도에 팜슈가 2천 사업지 선정을 위해서 처음 방문했을 때의 사진들인데요. 이 지역은 깜뽕스프에서도 제일 못 살고 도박과 음주 등이 횡행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 방문해서 주민들에게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은 처음에는 외국인이기에 반가워하다가도 다시 방문하면 또 경계하곤 했습니다. 여러 차례 방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2명의 농부와 수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일 왼쪽 상단의 사진인데 앞줄 중간에 계시는 분이 발을 다치셨던 웬 아저씨입니다. 그리고 조합 설명회를 진행하고 농부들을 모아서 조합을 설립했습니다. 3개 마을에 4개의 집화장과 3개의 태양광 건조장을 만들었습니다. 제일 오른쪽 사진이 건조장에 설치된 부지의 주인 가족인데요. 원래는 이제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당구장 사진이 있던 판잣집의 주인이셨습니다. 남편분인 얼 아저씨는 항상 술을 드시고 당구를 치시면서 도박을 하시던 분인데 지금은 술을 끊으셨습니다. 술을 드실 때는 항상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과격하신 분이셨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아주 부끄러워하시고 또 점잖은 분으로 바뀌셨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제 그동안 중간 상인에게 돈을 빌리고 팜슈가로 이제 키로당 0.5불씩 이제 대갚았어야 했는데 이제 저희가 팜슈가를 키로당 1.6불, 한 3배 정도 되는 가격에 사주어서 이제 그 돈으로 빌린 돈을 다 갚을 수 있게 되었다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아내분인 림 아주마는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저희가 방문하기 전에 생계가 힘들어져서 외부로 일을 하러 나가셔야 하는데 외부로 일을 하러 가면 가정이 떨어져 지내게 되기 때문에 집을 떠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문했고 또 사업의 취지를 설명드렸을 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았고 감사해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잘 참여하시면서 도와주십니다. 네, 이 마을에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가난한 지역이라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이 함께 협력하시는 조합 교육을 담당하시는 선교사님 눈에 보였고 담겼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계속 기도하시면서 아이들과 함께
쓰레기 중요 환경 정리도 하고 또 고이카에서 만든 책들도 나누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조합 리더인 림 아줌마가 티다 선생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제일 오른쪽 사진 안에 계신 여자분인데요. 크리스찬이시고 또 영어도 잘하시는데 코로나 이전에 자비량으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시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로 생기가 어려워지면서 학교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셨고요. 3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가르치던 일을 중단해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인근에 크리스찬들이 하는 조합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조합에서 뭔가 자신이 할 일이 없을까 물어보시려 오셨다고 하는데요. 그때 조합 교육을 담당하시는 기관의 선교사님을 만나셨고 티다 선생님이 기존에 하시던 방과후 학교를 여기 조합 작업장에서 해주실 수 있냐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티다 선생님은 기쁘게 승낙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적지만 월급을 안정적으로 받으시면서 기존에 하시던 방과후 학교 사역을 하실 수 있어서 행복해 하십니다. 꾸루어 마을에서 20명 정도의 조합원 아이들을 선착순으로 받았고요. 지금은 평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공부방에 들어오기 위해서 대기 줄을 섰습니다. 1km 떨어진 옆에 오윷마을에서도 이제 방과후 학교를 열어달라고 마을 주민들이 성화입니다. 지금은 추가적으로 이제 글을 모르는 어른들을 위한 캄보디아 공부방도 열었고요. 그래서 림 아줌마가 제일 먼저 등록을 했습니다. 어른들이 그동안 평생을 까막눈으로 사시다가 이제 글을 읽을 수 있게 되면서 삶에 대한 더 큰 의욕이 생기셨고요. 그리고 이제는 성경도 조금씩 읽을 수 있으시게 됐습니다. 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캄보디아에서도 자립적인 교회로 유명한 한 지역 교회와 함께 상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됩니다. 처음 저희가 조합 시작할 때에도 교회 장로님들 및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셨습니다. 깜퐁스프 마을의 일들을 도표한 것입니다. 헤세드가 지역 교회와 상의해서 사업지를 정하고 조합 설립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지역 교회 장로님들 및 성도들이 조합원으로 많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을 농부들을 초청합니다. 조합 교육기관의 선교사님은 티다 선생님을 만나서 방과후 공부방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을 주민과 마을 이장님은 마을 소득이 증대되고 사회적 문제들, 특히 아이들의 교육 문제들이 개선되면서 좋아하십니다. 방과후 공부방은 인기가 좋아서 자녀들을 더 보내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이 더 확대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조합에 더 참여하게 되면서 1년밖에 되지 않은 조합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조합의 리더인 얼 아저씨와 림 아줌마는 빛을 청산하고 집을 개선합니다. 삶의 희망이 생기고 글을 배우게 되면서 더더욱 삶을 살아가는 기쁨이 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조합이 지역 발전을 위한 장과 동력이 되고 또 조합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믿는 조합원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햇세대의 향후 과제들입니다.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함슈가 생산 원가를 절감해서 더 많은 소비가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고요. 내부 공동체 차원에서는 직원들이 사회 어디를 가더라도 경쟁력 있는 예배자가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외부 공동체 차원에서는 기존부터 계속 하던 대로 다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협력기관들과의 네트워크 확대, 그리고 단계적 협력을 통한 연합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모든 계획들과 함께 최근 이사들 및 팀장들은 헤세드의 지난 5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캄보디아 사람들의 가족이 되어라 하는 마음입니다. 바벨론에서 세 차례의 귀환 가운데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되돌아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가진 첫 번째 부류, 그리고 바벨론에서도 자리 잡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귀환할 때 같이 온 이방인들로 구성되는 두 번째 부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한국인 임직원들은 캄보디아 임직원들을 채용하고 또 교육할 때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바로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다.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네가 바로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고 네가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일은 한 한국인 선교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선교사로서 이제 캄보디아 형제 자매들과 교제할 때는 말을 잘 듣고 또 잘 따라주지만 언제 이 관계의 끈이 끊어질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빠 그리고 형님으로 서로 부르면서 가족의 관계로 이제 다가갔더니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되었고 또 관계에 대한 걱정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가족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관계라고 하시면서요.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헤세드 한국인 임직원들에게 캄보디아 사람들의 가족이 되어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끔찍하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헤세드의 5년을 돌아보는 이사 그리고 팀장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서로 발견한 것은 우리 가운데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업무에 바빠서 서로 표현하지 못했고 또 나눌 기회가 없었지만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서로 끔찍하게 사랑하며 서로의 영적 상태에 무관심하지 않으며 연약한 이들의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지며 성령을 따라 끔찍하게 사랑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헤세드 캄보디아의 선교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